오늘은 좀 줄어들었나 이렇게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챙겨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80명이 또 더 확진자가 늘어나서 매우 우울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월 5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3월 5일) 0시 기준으로 경상북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80명이 증가되어 누적 80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오전 11시 현재 기준으로 하면 827명이 되었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경산에 59명이 확진자가 나타났습니다. 누적으로 보면 경산이 347명으로 대구에 이어서 가장 많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경산에 연일 환자가 속출하고 있어서 오늘 중대본에서 경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의 신규 확진 환자는 전국 대비 18%이며 누적 확진 환자는 전국 대비 14% 수준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경산 거주 60세 남성이 어제 오후에 사망했고 통계는 안 나지만 오늘 오전에 안동의료원에 입원했던 청도 거주 84세 여성과 성주 거주 81세 남성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래서 현재 도내 사망자는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완치해서 퇴원했는 현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4일 22명의 완치자가 나왔습니다. 포항의 27세 여성과 28세 남성이 2월 22일 확진을 받아 포항의료원에 입원 9일 만에 어제 퇴원 조치되었습니다. 대남병원은 그 치료 중인 환자 62명에 대한 진단 검사 결과가 20명이 음성으로 나타나서 부곡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남병은 잔류 환자 33명 중 어제 15명이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하였고 오늘 나머지 16명을 국립부곡병으로 이송할 예정으로 대남병원은 이제 환자가 한 명도 없는 완전히 소산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어제 안동의료원에 30명, 김천의료원에 13명, 58명을 추가 입원 조치해서 현재 도내 423명이 입원되어 있고 정부 방침에 따라 이분들 다 입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36명이 중증 환자, 경증 환자를 가리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연세가 많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빠르게 병원으로 입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치료센터 현황입니다. 도내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1637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 생활치료센터가 5개소 756실이 있고 도지정 생활치료센터가 33개소 881실이 있습니다. 국가지정 생활치료센터 5개소는 현재 440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인재원에 경북 환자들이 오늘 입소할 예정입니다. 천주교 한티 피정의 집 대구 환자들이 입소 예정인데 우리 7곡의 환자들도 같이 쓰도록 해서 30병상을 할애받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도지정 생활치료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직접 관리하는 3개소 204실과 시군이 관리하는 30개소 677실 총 33개소 881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안동의 국학진흥원, 경주의 하락마을, 안동의 경상북도 소방학교 3개를 지정해 나왔습니다. 어제 안동 청선수련원에 14명이 입소했고 나머지 치료센터도 오늘 중에
입소를 많이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의 말석에 있었던 경산의 경북학습원, 제가 어제 직접 현장을 돌아보고 보니까 우선에 학교가 150m 근방에 있습니다. 봉황초등학교가 150m 있고 주위에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산시에서도 지정 해제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 지정 해제를 합니다. 그 대신에 경산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 경북 연수원에 추가 지정해가지고 여기에 경산의 경증 환자들을 모시고 또 경산의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경증 환자들은 문경에 있는 서울대 인재원과 또 경북도에서 하는 그 생활치료시설로 우선에 치료를 하고, 오늘 시장 군수회의 때 인근에 있는 경산 인근에 있는 영천과 청도에 생활치료시설이 남으면 거기에도 분산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그걸 시장 군수님들께 양해를 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산이 지금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소벤처진흥공단 대구 경북 연수원의 61실을 오늘 오후부터 입소시키고 문경 서울대학교 병원 인재원과 도에 지정한 국학진흥원 등 몇 곳과 인근 청도 영천에 하는데, 청도 영천까지는 막 그 정도까지 갈 형편이 될는지 모르지만 넘쳐났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경산을 어제 돌아보니까 다른 지역과 달라서 경산은 지정할 만한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까워서 다른 지역으로 경증 환자들을 이원해서 옮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천지 신도에 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를 거의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예비 신도 1280명 중에 1035명을 해서 81%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6212명을 해서 6549명 중에 95% 수준의 조사를 완료 마쳤고, 연락이 도저히 안 닿는 신도 2명이 있습니다. 어제 37명 중에 35명은 연락이 닿아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2명은 연락이 닿지 않는데 1명은 수배 중이라는 이야기 있고 1명은 해외에 나가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다음은 특이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려하던 바가 현실로 나타나서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봉화의 푸른 요양원이 어제 79세, 89세 할머니 두 분이 확진되었는데, 나머지 분들을 다 전수조사한 결과 36명이, 어제 두 분을 포함해서 36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푸른 요양 116명 전원을 검체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설도 격리 조치를 하고, 여기 확진된 분들을 연세가 높기 때문에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성병원 2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혜성병원은 요양원에 있던 할머니 두 분이 입원을 한 상태에서 확진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요양원으로 통계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행복요양원에서 어제 95세 여성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총 53명이 생활하는 시설인데, 그 요양원 전체를 폐쇄하고 인원 전체에 대해 검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산 참조원 재가센터에 또 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저 센터에 30명이 생활하는 시설인데, 이 시설 중에 81세, 87세 여성이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설도 검체를 저는 다 하는, 그리고 폐쇄하고 방역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 하나은행 지점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2월 26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공단 지점에서 2월 29일에 1명, 3월 3일에 1명, 그리고 어제 또다시 3명의 추가 확진자와
총 6명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농업기술원 기관 근로자가 한 분 확진이 되었습니다. 28세 남성인데 스마트팜 빅데이터 조사 요일인데 축구 동아리 요원에 감염된 걸 하는데 확진자와 동일 업무를 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검체 채취하고 자가 격리했고 접촉자 12명에 대해서 자가 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은 2월 20일 청사 전체 방역을 했고 3월 4일 확진자가 근무한 별도 사무실도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했습니다. 안동 군부대 육군 장교가 3월 3일 확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육군 중위 25세인데 확진자가 자기 여자친구가 노래방에 갔었는데 그 노래방 앞에 다녀간 사람이 확진이 되었는데 뒤에 갔는 여자친구가 확진이 되었고 그 여자친구의 그 친구인 육군 중위가 확진된 이런 감염 실태를 보였으니까 이거는 노래방이나 이런 시설에 가서 마이크를 사용하고 떠나고 다음 사람이 갔는데 확진이 된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 노래방이나 이런 데 가실 때 반드시 마이크 같은 거를 사용할 때는 뭘 덮어 씌우고 사용하고 깨끗이 소독하고 사용하는 이런 것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사를 이제 오늘 총리 주재에 코로나 대응 대책 회의에서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북 전체를 특별 관리 지역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확산 속도가 그렇게 특별 지역으로 관리할 정도는 아니다 하는 판단하에 경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산을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청도에 있는 정부 범대책본부를 3월 7일부터 경산으로 옮겨서 범대책본부를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봉화의 푸른 요양원이라든지 집단 시설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이것은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더 큰 확진자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생활 시설에 대해서는 면회도 차단시키고 이동도 자제를 많이 시키고 또 신천지 관련자들을 다 배제시키고 했지만 또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우리 경상북도 내에 생활시설이 581개소가 있습니다. 581개소 전체에 대해서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쿼터 격리를 합니다. 이걸 시군에 오늘 시장군수회의 때 제가 긴급 하달을 했습니다. 3월 9일 월요일부터 2주간 쿼터 격리.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동 자체가 안 되고 종사자들 출퇴근을 못하게 합니다. 종사자들이 그 시설 내에서 잠을 자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 대신에 종사자들을 그 이원화해서 2부제를 해서 1주간을 출퇴근 못하고 또 1주간 그러니까 24시간 근무 체제로 들어간다. 그렇게 하고 만약 시설이 숙식을 할 시설이 안 되면은 시장 군수님들께서 특단의 조치를 해달라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중앙 대책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렸고 정말 이게 어려운 조치지만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봉화처럼 또 경산처럼 또 칠곡의 미랄시설처럼 이런 집단 시설들이 계속 확진이 되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치로서는 부족하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581개소 생활시설에 방역 물품은 충분히 지원을 하고 또 그 근무자에 대해서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근무 수당을 많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무자들이 지금은 불이익을 받지만은 근무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적십자 경북지사에서 5억 원 정도의 방역 물품을 각 시설에 지원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제도 8건이 기부금 8,500만 원과 마스크, 손소독 등 다양한 기부품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호영 전 국방부 장관이 89세의 그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직접 전화 주시고 50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성금 현황을 그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TV조선 이심철 기자님. 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질문 2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가 복지과장 좀 올르세요. 네.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병원 내 의료진들에 대한 마스크 지급 부족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동 육군 장교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래방이 여자친구가 다녀간 게 경기도 용인인지 경북 안동인지가 좀 궁금해서 확인 좀 해주시죠. 그 안동 노래방입니다. 안동 동전 노래방. 예. 그 마스크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좀 답변을 좀 주세요. 의료진 마스크. 예, 보건정책과장 김현길입니다. 예, 마스크가 지금 환자가 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 비상상태였습니다만은 지금 총리님 주재로 해서 공급이라든지 이런 면에 문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이 대구 경북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진료가 지원이 되었습니다만은 경북보다는 사실 대구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경산 지역을 비롯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되면서 저희들이 어제부터 계속 질병관리본부 중수본에 충분한 마스크를 요구를 하고 있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경북 지역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면서 충분한 마스크를 지원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고, 공급되는 대로 시군에 신속하게 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군으로 지금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수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의료진 마스크는 당연히 저들이 3개 의료원이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거기에서는 국가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개 의료원과 동국대병원까지 포함해서 마스크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고요. 계속 늘어난 환자에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재고를 보유하면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뉴스민 네. 김영길 기자님. 네, 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봉화의 푸른 요양원에서도 나왔지만 특히 노인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그러니까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입소해 있습니다. 이 코호트 격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 계신 입소자들에 대한 의료 지원이라든가, 만약에 여기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증 환자, 중증 환자 구분할 때 65세 이상 또 고혈압이라든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다 중증 환자로 구분해서 병원에 입원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계 의료원에도 지금 400병상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 환자는 책임지고 병원에 입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안동 MBC 홍석준 기자님. 예, 지사님 그 신천지 그 신도들 중에 이런 집단 생활 시설에 종사하는 신도들에 대해서 예방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조치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그다음에 200여 명 확인된 게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봉화라든지 경산의 2곳
같은 이런 집단 생활 시설의 발생 원인과 관련해서 이 신천지 신도들이 혹시 뭐 확인된 게 있는지 아니면 좀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경산에는 신천지 그게 신도는 아니고 신천지 신도와 종사자가 요양보호사가 신천지 밖에서 신도와 같이 모욕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신천지가 아니지만은 요양보호사가 감염에 대해서 그 시설에 있는 그 입소자들에게 감염을 시킨 경우고 봉화는 아직까지 안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봉화는 할머니 두 분이 한 방에 계시는데 감염이 되었다. 그래서 혹시나 면회를 누구 왔다 갔는지 신천지 가족들이 있는지 그걸 밝히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240여 명에 대한 신천지 종사하고 있는 신천지들이 업무에 배제가 됐잖아요. 근데 예. 그 업무에 배제된 200여 명 중에 이 봉화 푸른요양원에 근무하신 분이 혹시 있는지? 그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아, 봉화는 신천지와 관련된 환자가 한 명 있었는데 네. 그 신천지는 밖에서 들어온 그리고 학생으로서 밝혀졌지 그 안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사자, 업무에서 없었습니다. 배제된 집단시설 예, 종사자 없었습니다. 중에 요양원 예, 관련자는 없고. 다음 질의하실 TBC 선진 기자님 마이크 좀 드리세요. 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 요양원 관련인데요. 지금 그 34명이 이제 추가로 이제 확진됐는데 이분들에 대한 이제 뭐 입원을 당연히 했겠지만 조치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대부분 80대 이상 이렇게 노인이신데 어르신들인데 앞으로 이분들이 또 증세가 또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좀 조치를 할 건지 또 제2의 대남 사태처럼 이렇게 좀 뭐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진 않는지 그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한 가지 더 질문해요. 경산이 지금 특별관리직으로 지정됐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경산에 대해서 특별관리지역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특별관리지역 해가지고 의료진들 지원받는 거 이런 게 있는데 경산은 병원 자체가 없어서 의료진 지원받을 게 없고 결국 마스크 몇 장 받는 게 청도로 봐서는 의료진과 장비인데 물품인데 그래서 마스크 몇 장 더 받는 거라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경산이라는 이름이 전국에 계속 청도처럼 나가는 게 좋냐 마스크를 우리가 준비해서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이랬는데 이것은 경북 지역 전부를 좀 마스크라든지 물품을 원활히 받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우선은 경산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중대본에서 경산만 지정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오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확진자 푸른 요양 확진자 36명 중에 10명이 종사자고 26명이 그 입소자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은 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종사자들 중에서 경증 환자가 있으면 그분들은 우리가 생활 치료 시설로 보내고 경증이 되면은 병원으로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KBS 신주현 기자님. 네, KBS 신주현 기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 시설 중에 생활시설에 대해서 이제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나머지 생활복지 시설이라던가, 또 이 도내 폐쇄형 밀집 보호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다른 이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생활시설 580곳에 대해서만 코호트를 하는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또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어떤 대책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581곳은 우리 생활 집단 시설을 총망라한 겁니다. 총망라하고 다른 이렇게 요양 시설이라든지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아동 보호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총망라해서 581곳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집단 생활 시설이 없을 겁니다. 예. 경로당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경로당은 이미 폐쇄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경로당은 8,000개 넘는 경로당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쉽게 하면 요양원, 그 장애인 시설, 그 다음에 아동 그 보호 시설,
이런 곳을 합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숙식을 하는 그런 시설들을 이야기합니다.